우리 달라이 순신께서 방금 끝내고 영어로 들고 가셨는데 막내로 들어가는 막내 그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달라이 순실 덕분에 사실은 정계 복귀를 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니 순실이가 사면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사면 복권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아니 왜 다음 달에 사면을? 다음 달에 내려오신대.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안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아저씨들이 저하고 친해요. 다. 8월 19일서부터 12일 사이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시스템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법고시를 패스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의원님이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있지.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왔잖아. 아 이거 맞아요. 아니 괜히 와갖고 인사만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와갖고 뭐 우리 전부 다 뭐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아니 와서 책 보는 거 인사만 하라고 그랬어. 여기 와갖고 한 거야 이게. 저는 고기 사준다고 해서. 아니 뭐 한다고 그러면 저도 양복 입고 왔죠. 그 라운지 먹지 않고 안 왔지 이렇게. 괜찮아요? 오늘 저는 청담동 라운지 갑니다. 아니 그래서 8월 9일서부터 12일까지 시스템이 이런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도 명단을 올리는데 법무부는 일정 정도 수준 아래에 있는 이제 일반인들 명단을 쭉 올리고 정치인 명단은 민정 쪽에서도 올리고 그 정무 쪽에서도 올리고 그러는데 민정이 이제 바로 몇 시간 전까지는 우병우였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가 김재원이었었고. 근데 이제 김재원은 사실 원래 정무 쪽에서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김재원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청와대에서 특히 여론조사하는 친구들은 이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보 교류를 좀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일정 짓을 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가닥으로 조사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조사하냐고 정보 교류 계속 하는데 비서관급은 아니고 행정관급에서 12일날 9일날 처음 연락이 됐고 명단이 있습니다. 8월에. 예, 8월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를 했던 이모 아저씨도 이제 저하고 계속 하는데 거기도 되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쪽도 보니까 거기도 이제 명단이 있다고 그 새누리당 그 정모식이 대표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액면가는 더 돼 보이지. 근데 이제 거기도 최선을 다했고 명단을 넘겼다는 얘기를 듣고 12일날 또 확인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때 12일날 확인했던 명단은 그쪽 새누리당의 홍모식이 의원,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이모식이 지사했던 데도 요 명단이 다 있다. 그래서 사실 기자들 안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냐면 기자들은 법무부 명단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는 됐다고 썼는데. 그 저기 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근접된 정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민정 정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72시간 혼자 무건수행을 했죠. 7시간에 72시간 3일 동안. 72분 아니시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72초지. 이 어린이 인사이 친구는 뭘 하는 걸 봤어? 내가 이렇게 열사 아래 얘한테 이런 까임을 당하는 게 싫어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내일모레 제 손자가 태어나는데. 아니 근데 의원님은 감옥 갔다 오더니 피부가 더 좋아졌어. 내 말이. 그죠? 네. 예. 나머지는 다 아니 막내한테. 우리는 연식 이렇게 돼버렸는데 5년 동안. 아니 그래서 저는 얼굴이 하얘 징그러워 죽겠어. 근데 그래서 막 실제로 기대를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만 이제 자꾸 못 들어가서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집사 몰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집사 몰래 만나던 집사람도 아는 만나는 사람. 집사 몰래 만나던 최강 변호사. 근데 당일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혼사력 때문에 안 된 줄 알고 이제 나중에 조총수한테 등등 물어봤더니 나 감옥에 있을 때 그 우리 그 펌프트가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낙검수 말만 들어요?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요. 아니 민주당은 검찰 말은 안 듣고 낙검수 말만 듣는단 말이니까. 국민. 아니 저는 국민이었나? 국민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달라의 순실이 틀린 거 아닌가. 난 나쁜 줄 아니었거든. 그때 징역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달에는 된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저기 지금 5년 동안 집사람한테. 5년 동안 정봉주 의원이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3일절에는 된다. 3일절에 좀 있으면 3파일에는 된다. 방법전에 된다. 3판전에 된다.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 최재경 됐어요. 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우리 헌정사가 책임인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 박근혜 각하의 수발은 다 잘려나가요. 실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누가 이제 조정할 것인가 그 권력 교체가 사실 누굴지 몰랐거든. 예. 몰랐는데 오늘 윤곽이 들어갔어. 왜냐면 민정수석부터 이제 최재경이라는 사람은 BBK. BBK를 틀어줬던 정봉주 전 카모로 보내.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요. 다음 달에 된다는 게 수감된다는 거야. 내가 이 인간들 감옥 안 보내려고 얼마나 2년 동안 3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여하간 친인계가 다시 부상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지금 그러면은 이명박의 귀환?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 양반은 그 아이예요. 그렇게 분류될 수도 있어요. 이건 주진우가 잘 알죠. 좀 읽어보세요. 전 잘 몰라요. 아니 아까 무대에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최재경이 됐다고 하니까 멘붕이 왔었어요. 멘붕은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죠. 그분이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관계로 여러 차례 밥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드님은 영어학교에서 저한테 진로를 상담하는 사람인데 저기 최재경은 뭐 아시다시피 검찰 핵심 라인의 계보였고요. 그분이 중수장 시절이었거든요. 검찰총장하고 부딪혀서 검찰총장이 옷을 벗는 하극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한상대였습니다. 대구 검찰의 계보의 핵심에 있는 사람으로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검찰 인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뭐 MB의 기관이라고 뭐 이 사람을 그쪽에 대명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MB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 털어주는 핵심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 굉장히 무섭고요. 우병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우고더든의 권력이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체가 완료돼서 지금 갑자기 신속하게 문제 정리 수준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청와대 연락이 요청됐다. 그랬고 아마도 친이가 약진하지 않겠는가. 끝에 이런 걸 듣지 않겠는가. 이거는 우리 정권이 교체되면 난리가 나는 이명박과 역시 난리가 나는 박근혜가 연정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임기 중에 다 털어주기로 하겠죠. 그리고 그 최재경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민정으로 들어갔는데 민정이 전체 정보를 쥐고 있는데
민정이면서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고 후배 검사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무까지도 장악하는 청와대 단독 정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밖에서 잠깐 말을 마쳐본 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SOS를 친 것 같아요. 왜냐면 MB한테 박근혜가. 그리고 MB 쪽은 좀 틀립니다. 박근혜 쪽으로. 박근혜 쪽은 사람이 통치했고요. MB 때는 사람이 통치하는 듯이 보이는데 은근히 MB가 시스템을 잘 갖춰놨었어요. 그래서 SOS를 치니까 그거를 받은 것 같아요. 받고 그러면 상징적 인물을 누구로 할 거냐 했는데 최재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MB를 2007년 대선 끝나고 BBK를 털어준 거거든요. 특수팀을 만들어갖고 그리고 이제 털면 그냥 털면 재미없으니까 저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냥 무서운 사람이 들어왔고 이제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있었고 사이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사이버 사람이 국정원장 세우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보 업무는 계속 하겠다. 이거는 대국민 이 정보 장난질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진흥화된 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대선은 2012년처럼 대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전을 치르고 조직적 선거 부정이 있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아유 세상에. 더 이상 박근혜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성장인 정치적 성장인 상태에 주변에 최순실도 이렇게 됐죠. 아 그럼 최수실도 죽었습니까? 닥쳐 이 새끼야. 최재경이 MB의 중요한 부분을 털어주기도 했지만 또 박근혜 중요한 부분을 털어주기도 한 사람입니다. 최재경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셌는데 이 중수부 특수부 라인이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금 한 발짝씩 물러난다. 이분은 워낙 잘 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약간 한직으로 돌아오셨어요. 대구지검장이 있다가 인천지검장으로 갔다가 인천지검장에서 세월호 사건, 유병원 수사를 하죠. 아시다시피 유병원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셔서 자살을 당하셔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셔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적어도 검찰이나 청와대가 그 유병원의 죽음을 그때 몰랐을 리는 없어요. 연사체가 유병원이 도피한 데에서 1km도 안 떨어진 데에서 유병원이 사체가 나왔는데 그게 유병원이 아니었다. 그걸 유병원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 그러니 어찌 보면 세월호 유병원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근혜를 위해서 진실을 덮었을 수도 있다. 아니요. 박근혜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박근혜한테도 공이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저를 감옥에 넣어놓고 무척 후회했을 것 같아요. 누가요? 최재균이. 왜? 미안해서. 그래서 다음 달에 아니 이게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가 어제 느닷없이 아침에 전화 와서 청와대 다 튀었어요. 우리가 잡아냈던 윤전 튀었대요. 그 출근 안 하는 하급 직원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청와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와대가 엑소도스다. 그게 이제 빨리 이렇게 지내야 되고 실질적으로 힘이 다 빠지고 방금 김종수도 얘기하고 그랬듯이 저쪽과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저쪽이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은 건지 점령을 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급격히 교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박근혜가 세스코를 불러야 돼요. 주새끼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이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맞네요. 아까 김충수가 그랬잖아요. 닥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순실 파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탄핵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제가 다른 곳에서 했던 얘기인데 탄핵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권한을 중지시키는 건데 권한을 행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중지시킬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그 주변의 모든 순발이 수를 다 잘려나가는 거죠.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그 공백을 이제 빠른 속도로 채워나가는데 그 첫 번째 공백에 채워진 사람은 최재경이라는 게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나가고 최재경이 들어온다? 그런 아재 얘기가 통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권력 부채가 빠른 속도로 요즘. 근데 힌트 중에 하나는 최재경의 과거를 보아하면 친이계가 가깝다. 그렇게 줄을 타고 들어봅시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여전히 있는데 그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시체가 된 다음에 그 뒤에서 예전에는 최순실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저는 알았거든요. 누군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비인인데 지금 뒤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거죠. 더못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요. 요즘 이제 벼랑한 목소리를 세게 내는 선수가 있어요. 정병국. 그러니까 정병국 의원이 신의의 핵심인데 그분이 그렇게 아주 분석적인 머리가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가방을 들고